라슬로 크라스나후르카.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어요? 현대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요. 정말이지 가장 난해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렬한 작가 중 한 명이죠. 문장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소설 속 세계는 꼭 세상이 망하기 직전 같은 그런 암울함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작가 너무 어려워 하면서 선뜻 도전을 못 하시더라고요. 자, 오늘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가는 완벽한 안내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. 저명한 비평가 수전 손택이 글을 두고 한 말인데요. 현대 헝가리 문학의 아포칼립스 대가. 와,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요?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정말 모든 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세상,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어질어질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. 특히 그의 단편 소설들은 그 엄청난 길이와 밀도 때문에 읽어내는 게 거의 괴물하고 싸우는 것 같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니까요.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작품은요. 그의 스타일이 뭔지, 그가 뭘 말하고 싶은지가 정말 보석처럼 딱 압축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중편 소설, 바로 허먼입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, 사냥터지기의 양심입니다. 이 소설은요, 마치 두 개의 거울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두 시선으로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해요. 그 첫 번째 시선은 바로 점점 쇠락해가는 헝가리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남자, 허먼을 따라갑니다. 주인공 허먼이 어떤 사람이냐면요, 평생을 덫을 놓고 야생을 관리하는 기술, 그러니까 일종의 장인 정신으로 살아온 인물이에요. 그가 숲에 남은 마지막 해로운 짐승들을 좀 싹 다 처리해달라는 임무를 받게 되는데요. 처음에는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 착수합니다.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그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. 처음엔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한 명인이었던 허먼이 자기가 죽인 수많은 동물들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엄청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됩니다. 이 위기가 그의 모든 걸 뒤흔들어 버려요. 그리고 결국 그는 편을 바꾸기로 합니다. 자신의 그 완벽한 사냥 기술을 전혀 다른 아주 끔찍한 목표물, 바로 사람에게로 돌리기로 말이죠. 그래서 소설의 전반부는 그렇게 한 남자가 자신의 기술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기가 사는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존재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정말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따라가요. 크라스나호르카이 특유의 그 길고 숨막히는 문장들이 이 과정을 더 어둡고 불길하게 만들어서 읽는 우리마저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들죠. 그렇게 우리가 허먼의 어둡고 고독한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쯤 크라스나호르카이는 마치 망치로 유리를 깨부수듯이 이 이야기 전체를 그냥 박살내버립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, 쾌락주의자들의 사냥으로 넘어가서 이 깨진 조각들이 어떻게 다시 맞춰지는지 한번 보시죠. 정말 황당하게도 소설은 정확히 똑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.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죠.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방문객들, 소설에서는 과도하게 성적인 귀족들과 쾌락주의적인 군인들이라고 묘사되는데요. 바로 이들의 관정입니다. 이 사람들에게 허먼의 비극은 그저 무심하고 좀 기괴하고 아이러니한 구경거리일 뿐이에요.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. 그들은 불쌍한 허먼에 대한 인간 사냥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들의 난교를 중단하는데,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허먼이 겪고 있는 그 영혼의 붕괴, 그 도덕적 공포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기들의 끝없는 쾌락을 즐기다가 잠깐 쉬어가는 신기하고 스릴 넘치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. 세상이 끝날 것 같던 비극이 갑자기 정신 나간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거죠. 자, 이제 세 번째 파트, 두 개의 충돌하는 현실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서 있던 땅을 꺼트려버리는 크라스나호르카이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. 그는 우리한테 같은 이야기의 두 가지 버전을 툭 던져주는데 이 두 버전은 절대로 깔끔하게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아요.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눈에 보이죠? 왼쪽, 허먼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도덕적 위기고 종말론적 공포의 문제예요. 하지만 오른쪽, 귀족들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게 그저 쾌락을 위한 유시고 이 세상은 기괴한 놀이터일 뿐입니다. 한쪽에서는 한 장인의 기술과 영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모든 걸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로 소비하고 있는 거죠.
그래서 대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허머는 비극적인 영웅인가요? 아니면 그냥 미치광이 살인마인가요? 소설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. 크라스나호르카이는 우리가 믿는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.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. 그리고 이건 그냥 관점이 좀 다르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언제 허먼의 정체를 알게 되는지, 마을 사람들은 뭘 하려고 했는지, 심지어 이야기의 맨 마지막 결말까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. 말 그대로 이야기의 뼈대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. 작가가 일부러 파놓은 이 혼란의 함정에 우리는 그대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. 아니, 작가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? 왜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, 헷갈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요? 그 이유를 네 번째 파트, 혼란의 건축술에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소설에서는 이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구조 자체가 그냥 문체적인 기교가 아니에요. 바로 이 구조 자체가 소설의 핵심 주제입니다. 네, 구조가 곧 주제인 셈이죠. 크라스나호르카이는 허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현실을 우리 눈앞에 딱 펼쳐 놓음으로써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던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. 세상은 안정적이야 하는 우리의 편안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인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어둡고 불안한 이미지로 채워넣어버리는 거죠. 만약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서로 도저히 말이 맞지 않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,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? 이것이 바로 허먼이 우리 머릿속에 남기는 떨쳐낼 수 없는 서늘한 질문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이 짧은 소설을 현대 문학의 거장 크라스나호르카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완벽하면서도 오싹한 입문서로 만들어주는 이유일 겁니다.